라디오 건강정보 월요일 오늘은 소아내분비분과 의학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성장 성조숙 내분비센터 전문의 신도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정보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소아 비만과 이제 이상지질 혈증, 그리고 대사증후군, 그리고 이제 이러한 질환들을 관리하기 위한 생활 습관과 비만 치료, 그리고 비만 주사제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상지질혈증,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면 주로 어른들에게서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소아비만과 관련해서 어떤 관련이 있는지 먼저 소아비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비만은 지방세포 수가 증가하거나 크기가 커지면서 과도한 양의 지방이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몸의 체지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비만도와 체질량 지수, 즉 BMI 수치를 볼 수 있는데, 비만도는 나이별 실제 체중에서 표준 체중을 뺀 값을 표준 체중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20% 이상일 때를 비만, 50% 이상일 때를 고도 비만으로 봅니다. BMI의 경우에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성인 기준 25가 넘어가면 비만, 소아에서는 같은 성별 또래 대비 85% 이상이면 과체중, 95% 이상인 경우를 비만으로 진단합니다. 코로나 유행 시기를 결점으로 해서 2020년 이후에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현재 20% 가까우며 과체중군을 포함하면 30%가 넘는 아이들이 지나친 체중 증가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소아 비만이 왜 위험한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소아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지방세포는 몸에서 염증 물질 생성을 촉진하게 되고 뒤에 설명드릴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그리고 당뇨병과 지방간, 뇌혈관 질환 등 건강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성조숙증을 유발하게 되고 뼈 나이를 빠르게 만듭니다. 네. 어릴 때 살은 나중에 키로 간다. 이런 얘기들 있는데 아닌가 봅니다. 네, 비만 하나가 지금 당장은 또래 아이들보다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커 보일 수 있지만 성장판이 일찍 닫히게 되고 최종 성인 키는 오히려 더 작게 됩니다. 비만은 또 성조숙증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사춘기가 빨리 오게 되면 성장판 폐쇄에 가속이 더 붙게 되고 키 성장이 더욱 빨리 멈추게 됩니다.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가족들이 모두 통통합니다. 비만도 유전이 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비만은 가족력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이고요. 부모 중 한 분만 비만이어도 자녀가 비만이 될 확률은 50%가 넘고 부모님 둘 다 비만이면 자녀가 비만이 될 확률은 80%가 넘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아무래도 다 같이 체중 관리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 중에 이제 이상지질혈증, 이건 또 어떤 질환인가요? 이상지질 혈증은 이제 흔히 고지혈증이라고 알고 계시는 이제 몸에 지질 대사 문제가 생기면서 좋지 않은 지방,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질환인데 보통 총 콜레스테롤 기준 200 이상, 그다음에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130 이상, 그다음 중성지방 130 이상,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이 40 미만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 이상지질혈증은 왜 생기는 거죠? 이상지질 혈증 역시 가족력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등 유전적으로 전달되는 질환도 있습니다. 또 콜레스테롤이나 포화지방산이 다량 함유된 음식을 너무 자주 먹거나 단순당이나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식습관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먹는 식습관도 그렇지만 가족력에 영향을 받는군요. 네네. 이런 이상지질혈증이 지속이 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몸의 지방대사 조절이 악화되고 혈당 조절 역시 이제 동반돼서 악화될 확률이 매우 올라갑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게 되고 혈당 조절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몸이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대사증후군 상태가 되면 성인이 되어서 당뇨병이 될 확률이 매우 올라갑니다. 또한 혈관이 지속적으로 손상을 받기 때문에 심내혈관 질환 발생 확률이 올라가고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등 질환이 생길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만성적인 염증 방출 물질 그리고 활성산소 증가 등에 의해서 노화도 빨라지게 됩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겠군요.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소아 비만, 이상지질혈증,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아무래도 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주목받는 것, 그리고 실제 학계에서도 가장 주목 많이 받는 것이 비만 치료 주사제입니다.
삭센다나 위고비, 마운자로 모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이게 원래는 당뇨 치료제로 개발된 그 GLP-1 아고니스트라고 하는 주사제 성분인데 이게 이제 몸의 혈당 상태를 개선하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주는 원래의 그 역할뿐만 아니라 뇌에서 도파민 보상 회로를 억제시켜서 단 음식과 탄수화물을 갈구하는 욕구를 감소시켜주고 위의 음식물 배출을 지연시켜서 포만감을 지속시키고 공복 시간에 늦추는 작용이 새롭게 개발되어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비만 치료제로 새롭게 출시되게 된 겁니다. 네. 현재 지금 만 12세 이상 서가청소년에게서는 삭센다와 위고비 두 가지 주사제가 허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올해 그 소아내분비, 유럽 소아내분비 학회에서 위고비 같은 경우 새로운 발표가 나왔는데 네. 이 BMI 체질량 지수를 평균 16%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현재 비만 환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주사제를 권고하는 것으로 소아내분비 교과서나 지침들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저도 지금 진료실에서 아이들에게 위고비 처방 및 주사 교육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실 부작용 없이 큰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하지만 이제 일부에서 너무 심한 구역구토나 또 담즙 정체, 그다음 갑상선 질환 같은 문제 등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아청소년과 그 중에서도 소아내분비 세부 전공한 분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본 후에 이 비만 주사제 치료를 결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 이제 이상지질 혈중 경우에는 이제 결국엔 식습관 관리와 운동 등의 이제 이런 생활습관 조절이 가장 중요해서 그런 것들을 먼저 6개월 이상 보게 되고 만약에 이런 생활습관 조절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약물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만 10살 이상에서 이제 고지혈증 약물들이 허가가 되어 있고 어른들 흔히 드시는 스타틴 계열 약물 등의 그 약물들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치료도 치료지만 이 생활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소아비만과 이상 지질 혈증 예방 그리고 치료를 위한 생활 습관 알려주실까요? 일단 이제 정말 체중 감량이 꼭 필요한 고도비만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사실 아이들은 키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체중 감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권고로 체중 감량 또는 치료제를 처방받은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현재 체중에서 더 늘지 말자라는 느낌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체중 측정은 보통 주 1회 같은 요일에 같은 정해진 시간에 공복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먼저 먹는 것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흔히 버터나 정제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간 빵, 케이크, 도넛, 크래커나 과자, 그리고 초콜릿, 그다음 팝콘, 그다음 기름이 너무 많이 붙은 고기나 소시지, 햄, 그다음 닭껍질 등의 가공식품, 그리고 아이스크림, 그다음 단순 당이 잔뜩 들어간 뭐 가당 주스나 콜라, 탄산음료, 아이들이 사실 좋아하는 떡볶이나 마라탕, 그리고 탕후루 등도 사실 모두 제한식품에 들어갑니다. 방금 말씀드린 음식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만 섭취를 제한하는 게 좋고요. 네. 지방은 하루 총 칼로리의 30%를 넘기면 안 되고, 콜레스테롤 섭취량은 하루 300mg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 권장식품을 말씀드릴 건데, 잡곡밥이나 감자, 고구마, 그다음 기름을 제거한 살코기나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그다음 식물성 기름, 그다음 저지방 우유, 그다음에 두부 등은 권장식품입니다. 네.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고, 식사 후에 바로 눕는 것은 금물이고, 저희가 4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한 상태로 잠드는 게 이 자는 동안 지방 분해를 시켜주는 거의 핵심이기 때문에 야식은 절대로 금지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꼭 챙겨 먹어야 되고, 그래야 낮에 활동성을 높이고 밤에 배고픈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운동도 한번 알려주시죠. 네. 네. 운동의 경우에는 보통 하루 500회 이상의 줄넘기나 달리기, 그다음 축구나 농구, 배드민턴, 자전거 등의 신체 활동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고도비만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관절이라든지 무릎 등에 이제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수영이라든지 그다음 평지 빨리 걷기, 그다음 실내 사이클 등으로 관절을 보호하면서 운동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통 하루 8시간의 그리고 이상의 숙면은 또 몸을 회복시키게 되고 성장 호르몬 분비를 통해서 대사 활동이 증가되기 때문에 염증 물질 해소와 지방 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이제 하루 30분 이상 햇빛을 쬐면 세로토닌이 분비되어서 기분도 좋아지지만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 성장 호르몬 분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비타민 D 합성을 통해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에 약해질 수 있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항상 권장하는 건 하루 30분 이상 햇살 좋은 날 밖에서 운동을 하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 건강정보 지금까지 내분비센터 전문의 신도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